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 배달 비용도 아까워서 주변의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 제가 별종인가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마 이분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집에서 뭐 해먹기 좀 힘들죠. 왜냐하면 밖에서 이제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쉬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먹으려면 노동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배달 음식이 여러분 시켜 먹어봐서 아시겠지만 뭐 맛있는 것도 있겠지만 편하거든요. 이게 그냥 내가 스마트폰 몇 번 버튼 눌러가지고 주문하면 집 앞까지 와가지고 뭐 먹고 나서 이제 그 케이스에 보관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또 한번 먹으면 되고, 편해가지고 한번 이제 시켜 먹으면 또 계속 시켜 먹잖아 이게. 근데 문제는 이 배달 비용이 무섭다는 거죠, 돈이. 예. 배달 비용 돈 들어가는 게 장난 아니죠, 이게.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배달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뭐 짜장면 한 그릇 것도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돈이 상당할 겁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달이 잘 온다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배달 같은 주문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거잖아. 내가 스시로 시켜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배달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건 그만큼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켜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아마 돈이 없을 거예요. 돈 모으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물가 계속 올라가요. 물가 올라가는데 이 물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음식값이랑 배달 비용도 같이 올라갑니다. 특히 올해도 음식값 올라갈 겁니다. 작년에 짜장면이 한 7,000원 했는데 올해 한 8,000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나는 치킨, 피자보다 짜장면이 더 많이 오른 것 같아. 비율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배달 음식 같으면 치킨 쪽이 다 이제 핀트가 맞춰져 있으니까 다른 배달 비용은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데, 제가 볼 때 오히려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오는 거는 짜장면하고 짬뽕 이쪽이에요. 이쪽 배 이상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율로 따지면. 워낙에 치킨 쪽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시켜 먹고 관심사가 높다 보니까 치킨 가격만 신경 쓸 뿐 다른 배달 비용 올라갔다는 건 신경 못 쓰거든요. 관가한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짜장면까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도 오를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뭐 짬뽕, 탕수육, 뭐 우동, 그리고 볶음밥 이런 거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오르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오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배달 음식이 무조건 오를 거예요. 쭉쭉 오를 겁니다. 지금도 비싼데.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재료비가 많이 비싼데, 뭐가 가장 비싸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배달 비용은 계속 오를 겁니다. 음식값은 오를 거예요. 왜 비싸냐 하면 이 배달 음식 중에 상당수가 뭐냐 하면 기름이 들어간다는 거야. 채소보다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들어가는 음식이 대다수입니다. 한번 생각해. 우리가 배달 음식 먹는 것 중에 건강식이나 야채로 된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기름이 안 들어간 거 찾기가 힘들 겁니다. 떡볶이도 생각해봐. 떡볶이만 시킵니까? 아니죠. 튀김 순대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튀김 뭘로 해요? 기름으로 만들죠. 돈가스 기름이죠. 치킨 뭐 피자 말할 것도 없고. 중국집도 기름이에요. 근데 불과 1년 사이에 이 기름이, 식용유 가격이 한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보통 이제 업주분들은 업소용 이제 기름을 이제 그거 있잖아요. 네모나게 돼가지고 위에 뚜껑 따는 거, 그 대용량으로 된 거 쓰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고 그런 요리를 안 만들 수가 없는 거. 왜냐면 배달 음식이 상당수가 그런 음식이니까, 기름이 들어가는 음식이니까. 밀가루도 많이 올랐고요. 밀가루하고 기름이 오른 게 너무 큽니다. 근데 앞으로 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기름이 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밀가루를 대량으로 만드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련되는 음식을 만드는 분야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채소 가격보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채소 가격보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값이 오른 명분은 충분한 겁니다. 음식값만 오르겠습니까? 배달비도 오르겠죠.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부담으로 다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배달 음식을 막 시켜 먹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하신 분도 이제 밥은 웬만하면 집에서 먹고 정급하면 음식점 가서 먹고 배달 음식을 이제 잘 안 시켜 먹는다. 별종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진짜 별종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도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사람들이야. 돈이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는데. 원래 그래왔다는 듯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음식값이나 배달비가 무조건 올 텐데 원래 그랬으니까 또 시켜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원래 돈이 많지가 않은데 버는 돈이 많지가 않은데 또 시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부담이 크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모으는 돈이 없겠죠. 모으는 돈 없으면 어떻게 돼? 버티기 힘들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마 올해부터 1인 가구, 특히 수도권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 아마 생계가 굉장히 좀 힘들어질 거예요. 지방도 마찬가지 하겠지만. 왜냐하면 수도권이 오름폭이 높거든요. 수도권 특히 월세까지 있잖아. 월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배달비용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오름폭이 서울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수요가 많으니까. 부동산도 관련돼 있고.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다 월세 내서 하잖아요. 서울도 월세 비싸거든요. 창업비용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런 거 올릴 만한 농도는 다 충분한 거죠. 그러면 그전에도 비쌌지만 올해는 더 비싸겠죠. 앞으로 더 비쌀 테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 그냥 배달 음식 좋다고 막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오래 버티기 힘들 겁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비, 외식비 진짜 비쌉니다. 요즘은 집밥이 답입니다. 물론 여유 있고 돈 있으면 편하게 밖에서 먹지요. 안 그런가요?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네, 좀 비쌉니다. 난 근데 좀 신기한 게 그런가. 우리가 이렇게 배달 음식을 좋아했던 사람인가 난 그런 게 의문이 들어요.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이렇게 배달 음식을 너무나 당연하게 자주 먹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예전에도 자취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렇게 배달 음식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안 그래요? 나는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언제부터 하루 한 끼를 배달 음식 먹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치킨을 먹는 게 너무 언제부터 당연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도 자취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자주 시켜 먹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혼자 살면 음식 조리하기 힘들고 손도 많이 들고 뒤처리하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배달 음식에 지출이 심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게 당연하게 돼버렸습니다. 디폴트 값이 돼버렸어요. 배달 음식을 먹는데 한 10kg, 한 50에서 60kg 되는 거 더 지출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래요? 오히려 자취하면 생각해봐. 원래 자취하면 좀 쪼들리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자취해서 나간 돈이 많은데 음식을 이렇게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건지 저는 오히려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역으로 묻고 싶어요. 안 그래요? 집에서도 이렇게 시켜 먹어본 적이 많지가 않은데 혼자 살았다고. 내가 뭐 그렇게 돈을 막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귀찮다고 한번 시켜 먹으니까 계속 시켜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상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 없는 날은 상상도 하기 싫고 자꾸 생각나고 한번 먹으니까 계속 먹게 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서울 쪽에 이제 배달 쪽 일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배달 이제 오더가 뜨잖아. 그러면 80% 이상은 혼자 사는 그 주거 환경이 많은 원룸과 오피스텔이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원룸과 오피스텔이 돈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월세 아닙니까? 다 사회초년생들이 살겠죠.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월세 부담도 있고 각종 세부담도 있는데 거기에서 음식까지 사 먹으면 돈을 언제 모으죠? 언제 이 지긋지긋한 원룸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는 거야 이게. 못 나오는 정도가 아니죠.
돈이 모자르니까 월세 내기도 빠듯할 거예요, 이게. 월세도 올라갈 명분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배달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시켜 드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재정립 해봐야 됩니다. 이거 정립하지 못하면 올해부터 생계가 굉장히 빠듯할 겁니다.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모자랄 거예요. 모자도 못할 겁니다. 손 벌릴 때 있습니까? 벌릴 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음식 조리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식비를 아낄 수 있을까? 배달 음식을 덜 먹을 수 있을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제 방송 보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돼. 제가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배달 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너무 이걸 이제 아무렇지 않게 시켜 먹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식비 아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식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월세는 못 아끼잖아.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고. 안 그래요? 월세 관리비는 내야 되는 돈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식비는 아끼면 확 아낄 수 있거든요. 근데 식비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가. 그리고 이런 배달 음식 많이 먹으면 당연히 건강에 안 좋죠. 건강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 음식 적당히 먹어야 돼요. 적당히 먹는 정도가 솔직히 이제부터 안 먹어야 돼요. 거의 안 먹어야 돼요. 웬만하면 밥같이 먹어야 됩니다. 집에서 먹는 것처럼. 정말로. 그리고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배달 쪽도 이제는 호황이라 보기 힘들 겁니다. 올해부터는. 배달 라이더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물론 서울 쪽에 배달 오더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냥 혼자 사니까 단순히 배고프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횟수가 좀 줄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자기가 현실 인지를 한다면, 자기 상황이 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무턱대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분들도 적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달 오더는 줄겠죠. 그래서 앞으로 배달 시장도 예전같이 이렇게 호황이거나 오더가 많이 뜨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뭐 코로나도 3년 돼가지고 사람들이 면역이 됐잖아.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냥 무분별하게 많이 시켜 먹었으면. 이제는 아마 뉴스에서 뭐 배달 라이더 뭐 많이 버는 사람 월 1,000만 원 번다 이런 기사도 안 날 거예요. 그것도 좀 억울한 기사거든요. 여러분 기사 보셨죠? 뭐 많이 버는 사람 뭐 1,000만 원 번다. 그게 매달 1,0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각종 프로모션과 이제 어떤 그런 배달 단가 올라서 춥고 이제 비 오는 날 위험한 날 그런 날만 골라서 정말 영어를 팔아가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버는 거지. 매달 그렇게 못 벌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아마 이 배달 쪽 이쪽도 분명히 영향이 갈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현재 상황을 인지하는 이제 1인 가구분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아마 배달 음식을 많이 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달도 이제 옛날처럼 막 뭐 단가 높은 것만 하고 그렇게 못 할 거예요. 가리지 않고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음, 웬만하면 해 먹는다거나 아니면 사 먹는다거나 어떻게든 식비를 아끼는 쪽으로 가시는 게 본인한테 좋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배달 외식비, 각종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년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생을 설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